자, 이번에는 이제 클래스를 구성하고 필드와 메소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다뤘고, 이번엔 알고 있지만 이제 생성자 컨스트럭터라는 생성자 메소드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의 특징은 우리가 클래스라는 건 어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틀이었고, 객체는 그 틀로 클래스로부터 생성된다고 하는데,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의 생성에 관여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생성자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혹은 생성자라고 하고, 자, 이 생성자의 특징은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구동되는 메소드예요. 그 뉴라는 연산자하고 같이 구동되는 거죠. 뉴 플러스 생성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생성자 매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생성자는 뉴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만 호출됩니다. 그리고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특징은 리턴 타입이 없다. 생성자도 메소드지만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접근 지정자도 있지만 특징은 항상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보이드가 있는 게 아니고 리턴 타입을 아예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가 생성될 때 필드에게 초기 값을 이 생성자를 통해서 제공하고, 또 필요한 초기화 절차를 이 생성자 메소드 속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면서 어떤 초기 정적 속성을 초기 값을 정해줘야 될 경우 이 생성자 메소드에서 다 해줄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해줄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하게 해줄 때는 이제 그 초기화 블럭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자체도 오버로딩이 가능하다. 즉 두 개 이상의 생성자를 구성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최소 하나 이상은 항상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생성자를 만들 때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집어넣을 때 생성자 안 만들죠. 그런데 동작을 하죠. 생성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개발자가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가 컴파일러에 의해서 추가됩니다. 이 기본 생성자 혹은 디폴트 생성자라고 해요. 요게 이제 컴파일러 자동으로 집어넣어줍니다. 하나도 만들지 않았을 경우.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 존재하면은 컴파일러는 집어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디폴트 생성자 혹은 기본 생성자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폴트 생성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퍼블릭 캘큘레이터 이렇게 캘큘레이터 클래스인 경우 그 이름하고 똑같고 리턴 타입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무인수 생성자예요. 즉 기본 생성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인수가 없기 때문에 무인수 생성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메소드 블럭이 비어 있는 경우 이런 거를 기본 생성자 혹은 디폴트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무인수 생성자라도 기본 생성자가 아닐 수 있죠. 왜? 바디에 생성자의 본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생성자인데 매개 변수를 가진 1인수 생성자죠. 그리고 이제 바디도 존재하고 있고. 자, 이렇게 요거는 뭐랑 같냐면 어떤 우리가 기본 객체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뭐 세수하고 머리 빗고 화장하고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이제 여러분을 생성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오고 있죠. 나올 때 보면 이런 생성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객체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거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생성자 정의하고 이제 호출하는 걸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떤 샘프라는 이제 클래스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제 요 필드죠. 그리고 이제 여기 생성자가 두 개가 존재하죠. 이렇게 이제 동일한 이름의 두 개의 메소드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 매개 변수가 서로 개수와 타입이 다르죠. 개수가 다르죠. 이건 이런 경우 메소드 오버로딩, 즉 이런 경우 생성자 오버로딩이에요. 그래서 생성자도 동일한 이름으로 두 개 이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명은 샘프처럼 클래스와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샘프 속에 이제 세트라는 메소드, 그 다음에 get이라는 메소드 이제 있고, 여기 이제 메인에서 이제 요 샘플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
요 샘플 생성자와 뉴를 결합해서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3이라는 매개 변수를 집어넣으면 1인수 생성자 얘가 호출됩니다.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자바에서 배칭돼 갖고 호출됩니다. 그리고 이건 무인수 생성자. 이거는 이제 무인수 생성자니까 이쪽으로 호출됩니다. 요거에 맞춰서. 분쟁인지 알겠죠? 생성자 정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호출은 이제 뉴와 연산, 뉴 연산자와 더불어 객체를 생성하면서 OB 이렇게 만들면 이제 샘프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id에 3이 들어간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OB1은 이걸 가르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무인수 생성자니까 id 요건 id에다 0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건 id가 0이 된 OB2는 얘를 가르치죠. 그 OB1은 3이 들어간 객체고 샘프 객체고 OB2도 샘프 객체인데 얘는 id가 제로인 샘프 객체죠. 얘는 이제 S라는 레퍼런스는 만들어졌지만 객체는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샘프 객체 두 개가 만들어졌고 이것도 샘프 타입의 객체고 얘도 샘프 타입의 객체인데 이 속에 있는 객체의 이제 내용 즉 필드가 3이고 얘는 0인 게 만들어지고 요걸 참조하고 있는 레퍼런스 참조 변수는 OB1이고 얘는 OB2고 S는 했지만 객체는 안 만들었기 때문에 참조 변수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요게 끝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클래스 북이라는 클래스를 그러니까 타이틀, 저자, 인트, ISBN 세 개의 필드를 갖도록 정의해라. 예를 들면 타이틀은 스트링 타입이고 author도 스트링 타입이고 ISBN은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 타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public class book 해서 정적 속성으로 세 개를 했을 때 타이틀, author, ISBN 갖고 이제 클래스 북에서 이 북을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생성자를 만들면서 타이틀과 author와 ISBN을 넣죠. 자 그리고 요 타이틀을 요 this 타이틀 하면은 요 this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 생성자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의 객체예요. 객체입니다.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와 같은 참조 변수는 아니지만 참조 변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객체의 타이틀 할 때는 요 타이틀룸이에요. 그래서 요 타이틀은 요 매개 변수 타이틀이. 그래서 매개 변수를 받은 타이틀을 요 클래스 북이라는 클래스의 필드 타이틀에 저장해라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 author를 받아서 필드 author에 저장하고 매개 변수 ISBN을 받아서 그 필드 ISBN에 저장해라. 그래서 얘가 new book이라는 객체를 만들 때는 이제 타이틀 java jdk 여기다 황기태 3333 이렇게 집어넣어준다 얘기죠. 이제 알겠죠? 자 아까 얘기한 이제 기본 생성자를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제 디폴트 컨스트럭터라고도 얘기하는데 클래스의 여러분 생성자를 하나도 만들지 않아도 돌아가는 경우는 이것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생성자가 하나도 정의되지 않은 경우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돼서 삽입됩니다. 특히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얘는 무인수 생성자예요. 그리고 또 아무 클래스 바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끝내버립니다. 말하자면 그냥 단순히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디폴트 생성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디폴트 컨스트럭트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필드 x 선언하고 set x 메소드, get x 메소드 넣어주고 여기서 디폴트 컨스트럭트 p new 하고 이렇게 요 기본 생성자 요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만들어서 p.set x 3 이렇게 이제 호출해도 되는데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했는데 없죠. 만들지 않아놨죠. 요 안에 생성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public default constructor라 해가지고 컴파일러가 이걸 집어넣어줘요. 하나도 없는 경우에. 그래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를 삽입한 경우에요. 자 그런데 클래스에 생성자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성자를 써버려야 돼요. 즉 만들어진. 예를 들자면 여기에 디폴트 컨스트럭터라고 해서 int x 해가지고 요걸 하나 넣어놨다니 요 생성자가 하나 존재해요. 그러면 요 생성자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집어넣는 즉 디폴트 컨스트럭터로 그 객체를 만들면서 3을 하나 집어넣어주는 요거랑 같은 생성자를 사용해야지 이런 디폴트 컨스트럭
이런 기본 생성자를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삽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을 경우에 기본 생성자를 집어넣어줘요. 즉, 이 public default construct 이런 기본 생성자를 삽입하지 않아요. 뭐 어찌됐든 생성자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삽입해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땐 이걸 호출하면 오류가 나옵니다. 그땐 반드시 그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생성자를 호출해 줘야 돼요. 뭔지 알겠죠? 자, 요 메소드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지금 다 했던 것들이 전 강의에서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컴퓨터 페이먼트 이제 원리금 계산하는 건데 리턴 타입은 더블이고 매개 변수는 얘는 더블 타입, 인트 타입에서 세 개를 받아먹죠. 그래서 이율은 이렇게 구하고 전체 총량 해갖고 이걸 계산해서 총 파이널 어마운트 몇 년 지났을 때 이 빌린 돈이고 이자율 주고 몇 년 하면은 총 갚아야 될 돈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타입은 더블로 리턴해 준다. 그래서 리턴 이 파이널 어마운트는 더블로 해서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소드는 세 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죠. 앞에 두 개는 더블 타입이고 마지막 한 개는 정수 타입이고. 그래서 이 매개 변수 타입은 이런 기본 타입을 줄 수도 있고 객체나 배열과 같은 참조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집어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폴리곤 타입의 리턴 타입을 갖고 폴리곤 from 해가지고 얘는 객체로서 뭘 갖냐면 포인트 객체의 배열을 그 매개 변수로 갖는 거죠. 즉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는 거예요. 객체를 매개 변수로 넘길 때는 객체가 직접 복사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가요? 객체를 참조하는 그 참조 변수가 복사돼서 넘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턴 타입은 뭐냐? 끝나고 나서 리턴할 때는 폴리곤 타입의 객체를 리턴해 줘야 돼요. 리턴은 자, 그다음에 이제 variable argument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variable args라고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점 3개로 구성됩니다. 점 3개를 이제 variable arguments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매개 함수의 어떤 그 메소드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 개수가 몇 개가 될지 모르는 경우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몇 개인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임의 개수의 특정 타입의 인수를 정해진 타입의 인수를 메소드 매개 변수를 넘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의 도트로 구성되는 즉 점점점을 사용해서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매개 변수 타입하고 점점점 집어넣어주고 매개 변수 이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요 점점점을 그래서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매개 변수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variable arguments. 그래서 예를 들어서 polygon from이라는 아까 한 메소드가 그 매개 변수로서 포인트 객체를 매개 변수로 봤는데 도대체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른다. 2개면 2개고 3개면 3개일 수도 있고. 그럴 때 포인트 타입을 객체를 그 매개 변수로 봤는데 점점점 몇 개 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코너스라고 한다. 이게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variable 즉 가변 객체 수를 매개 변수로 받겠다. 그리고 걔네들 모임을 코너스라고 이름 짓겠다는 얘기죠. 매개 변수 이름을. 자, 그래갖고 코너스tat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포인트 객체의 배열처럼 동작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어둘 수 있어요. 포인트 객체의 배열의 코너스 이렇게 써도 사실 괜찮은 거죠. 이 배열이 들어온다. 그래서 코너스tat length 하면은 요게 매개 변수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number of size 면의 개수죠. 그다음에 그 length of side 1, 뭐 square of side 1 이제 이런 식으로 더블 타입의 변수를 주고 그 side 1, 요 side 1에다가 square of side 1 하면 이제 요게 이제 코너스 0, 1 두 개를 받은 거죠. 말하자면 x2-x1 곱하기 요건 이제 말하자면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 삼각함수 여기서 a, b 있을 때 요걸 구할 때 요거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요 루트 씌우는 거죠. c가
그걸 빗변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이런 거죠. 삼각형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x, y 좌표 두 개 주겠죠. 그래가지고 코너스 0, 코너스 1, 코너스 2에서 x, y 좌표 각 포인트에 대해서 x 좌표, 각 포인트의 y 좌표 포인트 두 개 주고 여기 이제 코너스 0고 코너스 1이죠. 포인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각 포인트의 x 좌표, y 좌표, x 좌표, y 좌표 해가지고 이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돼서 요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죠. 그래서 요 제곱을 더해가지고 그곳에 매스의 스퀘어 루트 불러주면 이제 그 사이드 1의 그 빗변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임의 개수 매개 변수 리스트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프린트 메소드예요. 프린트 ln도 있고 이 프린트라는 프린트 f라는 것도 있죠. 프린트 f는 이제 그 포맷이라는 스트링이 포맷이라는 걸 넘겨준다고 했죠. 그래서 포맷을 넘겨주고 이렇게 포맷 주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여기 몇 개 들어갈지 몰라요.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만큼 들어가겠죠. 이게 3개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오브젝트 타입으로 해서 아그스 해가지고 아그스 0, 아그스 1, 아그스 2 이제 외에는 아그스 1, 아그스 0, 아그스 1, 2, 3, 4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주면은 객체 타입이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을 줬기 때문에 오브젝트나 오브젝트 하위 타입,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타입은 여기에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타입이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브젝트가 최상위 타입, 최상위에 있는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베리어블 아기스 즉 점점점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메소드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이름하고 이제 필드 쉐도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매개 변수의 이름은 메소드가 관장하는 영역에서 중복 선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 이름은 그 어떤 메소드의 매개 변수 이름은 메소드 안에 메소드 블락에 또 그 변수 이름을 동일한 걸 선언할 수 없어요. 즉 해당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하고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클래스에서 선언하는 필드와는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 그 필드와 매개 변수 예를 들어서 여기 클래스 서클 해가지고 int x, int y의 레디어스 이것이 필드 선언했죠. 근데 이제 요 메소드 set 오리지널 메소드에서 매개 변수가 요 x, y를 클래스 이름하고 클래스에서 선언된 필드와는 동일한 이름으로 선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럴 때 여기서 뭐 x 더하기 y 할 때 요 x 리턴 이렇게 x, y 이렇게 쓴다면 요 x와 y는 필드 x, y가 아닙니다. 요 매개 변수 x, 매개 변수 y예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 x, y라는 건 x, y 즉 필드 x, y가 요 매개 변수가 가려버리죠. 그래서 액세스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때 매개 변수가 요 필드를 섀도우한다, 즉 음영으로 가려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쓰는 요 x, y는 다 요 메소드에서 쓰는 x, y는 다 매개 변수 x, y고. 근데 이제 앞에 얘기는 이렇게 필드는 매개 변수와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 있지만 요 메소드 안에서 int x, int y 이런 식으로 필드와 동일한 걸 선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매개 변수 이름하고 동일한 메소드 내에서 이건 이제 지역 변수라고 그러는데 메소드 내에 그 로컬 변수를 선언할 때 매개 변수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건 C에서도 똑같습니다. 바깥의 거랑 같지만 안의 거하고는 동일한 게 선언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필드 섀도우라고 그러는데, 이런 필드 섀도잉 기법은 코드의 가독성을 당연히 이제 헷갈리죠. 이거 막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필드 값을 매개 변수 값으로 세팅하는 생성자나 혹은 메소드에서만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딴 데서는 사용하지 말아라. 가능하면 생성자에서 써라. 그 외에서는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 생성자에서 보면 this.x는 x 이런 거 많이 쓰죠. 왜냐하면 이 매개 변수 x하고 필드 x를 같은 이름으로 써놓으니까 this를 안 붙이면 다 x는 매개 변수예요. 즉 이 매개 변수가 필드를 섀도우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필드 즉 클래스 변수인 필드를 액세스하고자 하면 이 객체의 x 할 때 요 때는 필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요 this를 사용해서 하면 이제 필드를 액세스할 수 있죠. 그건 나중에 좀 이따 금방 나옵니다.
이제 기본 타입의 인수 전달, 이건 여러분들 전번 다 했죠. 기본 타입은 인수값을 매개 변수로 복사해서 전달한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참조 타입의 인수, 즉 객체를 전달할 때는 객체의 저장 위치를 가리키는 주소값이 매개 변수에 복사돼 전달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전달된 참조 타입의 인수는 복사된 객체가 복사된 게 아니라 원본 복사된 객체를 참조하는 게 아니고 메소드 내에서 참조 타입을 쓰게 되면 그 매개 변수를 쓰게 되면은 그냥 원본 객체를 참조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한 거나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move circle이라는 메소드에서 서클 객체를 서클 타입의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고 이제 이건 델타 x 델타 y 받았을 때 이 원의 객체를 받아가지고 x를 x만큼 y를 델타 y만큼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픽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현재 원의 중심을 x 플러스 델타 x, y 플러스 델타 y로 이동하는 코드예요. 그럴 경우는 이제 요 set x의 circle.getx 서클이라는 것을 받아서 그것에 x 좌표를 얻어서 거기다 델타 x만큼 더해가지고 다시 서클에 set x를 시켜라. x를 그 좌표로 다시 세트시키라는 얘기죠. 근데 y도 마찬가지로 이 서클 객체 매개 변수를 넘어온 객체에서 y 좌표를 얻어서 델타 y만큼 더해가지고 다시 이 서클 객체에서 그 y 값을 세트시켜라 이런 거죠. 그리고 다시 서클을 이제 생성하게 되면 이제 뉴 서클 해가지고 빵빵하면 이제 이동시키고 이제 이건 이동만 시킨 거고 다시 서클에 뿌리면 다시 이 서클이 이 영역이 이제 예를 들어서 x 좌표, y 좌표, x00, y0이라는 걸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move 서클을 호출할 때는 내가 또 어떤 서클 객체를 하나 넣어주고 서클 객체를 하나 넣어주고 요거는 이제 원본 객체를 그대로 참조합니다. 그리고 x 좌표를 23만큼 양의 방향으로 이동, y 좌표를 56만큼 양의 방향으로 이동시켜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비지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거 가지고 이제 가비지를 컬렉션하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가비지는 반드시 어떤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가 있어야만 이 객체의 필드나 메소드를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객체만 딸랑 만들어지고 이걸 참조하는 변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객체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액세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객체를 가비지라고 해요. 가비지 객체라고 합니다. 이런 가비지 객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는 메모리는 차지하고 있고 액세스는 할 수 없죠. 이런 가비지 객체들이 많이 생성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비지는 회수를 해서 다른 그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근데 C 같은 경우는 에몰록해서 그 프로그래머가 사용한 메모리를 사용할 때는 말록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할당받고 이제 회수할 때는 프로그래머가 다시 회수해야 되죠. free라는 걸 써가지고. 그러나 자바는 이렇게 쓰기는 쓰지만 회수는 프로그래머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가비지가 나중에 죽고 나면 이런 가비지가 생기는데 이런 가비지들은 그 자바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그걸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요. 이런 가비지 컬렉터는 사용자가 수행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대부분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그 프로그래머나 유저들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 스스로가 동작하면서 메모리상에 남아있는 가비지들을 다 컬렉션 해가지고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회수시켜 줍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클래스를 우리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요.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라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건 다 개념 여태까지 다 배운 개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참고 삼아서 정리하는 거니까 지금 한번 이제 개념을 새로 잡으세요. 자바 프로그램은 클래스로부터 생성자를 구동시켜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된 객체들끼리 서로 상호 동작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작업을
이제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객체는 그 자체로서 동작도 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서 동작한다는 얘기는 메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 실행 객체인 거죠. 그러나 일반 다른 메인이 없는 객체들은 자기의 환경 내에서 다른 객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호출을 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작합니다. 근데 이런 관계에 보면 대부분이 사용 관계가 있든지 유저지 관계 혹은 컴포넌트 관계, 요소 관계 혹은 그리고 상속 관계에 보통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스마트폰 객체가 있고 뭐 폰 객체가 있고 MP3 플레이어 객체, 메신저 객체, 유저 객체, 스크린 객체, 커뮤니케이션, 컴 객체, IO 객체, 이벤트 객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 객체하고 유저 사이에는 사용자 관계, 즉 사용 관계가 있어요. 유저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유저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할 수 있게끔 하는 메소드를 애들이 갖고 있겠죠. 스마트폰이.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폰의 기능을 가지고 폰의 기능도 있고 MP3 플레이어 기능도 있고 메신저 기능도 있어요. 이럴 때는 굳이 스마트폰에 또 폰 기능이나 MP3 플레이어나 메신저 기능을 또 구현할 필요는 없죠. 그냥 폰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 MP3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상속받아 버리면 돼요. 상속받으면 그대로 폰이나 MP3 플레이어, 메신저 기능을 스마트폰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더 필요하다면 뭐 여기다 사진 찍는 기능 이런 것들 집어넣는 건 자기가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폰 속에 보면은 화면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하는 것도 있고 입출력하는 것도 있고 이벤트 받지 이런 클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벤트 하는 객체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이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하나의 컴포넌트들이죠. 그래서 이것들 스크린이나 컴이나 이런 객체들은 스마트폰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컴포넌트들이다. 즉 요소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객체들 사이를 보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보통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살펴보면은 이게 지금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디에 실행 클래스가 돼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객체의 생성은 다 알다시피 클래스로부터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생성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특정 타입의 객체 생성을 위한 명령문은 보통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일 처음에 참조 변수를 선언하고, 즉 생성할 객체를 생성할 객체의 타입과 그것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스마트폰 타입의 마이폰 하면서 그 생성할 객체의 이름은 마이폰이고 그거의 타입은 스마트폰 클래스 타입이다. 이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붙여주고서 여기다가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다 할당을 해줘야죠. 그래서 일단 객체 생성을 이렇게 하면 뉴 스마트폰 하면서 이제 이게 생성자죠. 거기다 이제 정어놓고 기종은 갤럭시 노트 8 이래 붙여서 생성해서 그거를 요 선언한 참조 변수 마이폰에다가 이제 이거 할당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변수 선언해주고 그다음에 생성을 하고 이거 마이폰에다가 할당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그림을 보면 이런 스마트폰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에 필드 유저네임과 모델이 있다 그러면 유저네임 쪽에 이건 당연히 스트링 타입이고 얘도 스트링 타입이겠죠. 그럼 정원호 붙여주고 갤럭시 노트 8이죠. 8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마이폰이라는 참조 변수가 얘를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최소한 하나 이상의 생성자를 가진다. 그러면서 슈퍼 클래스가 존재하면서 무인수 생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컴파일러 오류가 생산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클래스가 생성자가 하나도 없다면은 그 얘는 일단 뭐냐면 슈퍼 클래스 얘가 상속을 받은 클래스라면 즉 그 서브 클래스라면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가 있나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가 있으면 그거를 호출해서 생성자를 돌려요. 그런데 상속을 받지 않은 거다. 그냥 독자적으로 익스텐더 없이 그냥 독자 클래스다 그러면 이 속에 생성자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없으면 끼워 넣어준다 그랬죠. 그러나 얘가 어디서 상속을 받은 상속 관계에 있는 얘가 클래스다. 그런데 그 어떤 생성자도 없다 그러면 얘를 생성한
얘한테 상속시킨 슈퍼 클래스, 상속을 준 클래스한테 가서 거기에 생성자를 구동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생성자가 없다 그러면은 컴파일러 오류가 나와요. 특히 그때 있죠. 여기는 그 무인수 생성자여야 된다. 여기에 얘가 생성할 게 아무 생성자가 없는데 그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가 없으면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는 무인수 생성자를 무조건 호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수 생성자 하나가 존재해야지. 만약 그게 없다면 얘는 컴파일러 오류가 나와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 상속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면은 슈퍼 클래스 가서 동작시키는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그거 무인수 생성자면서 그것마저 없다면 컴파일러 오류가 나온다. 그러나 이게 서브 클래스가 아닌 그냥 즉 상속받지 않은 클래스인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집어넣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스마트폰 클래스인데 얘는 mp3 플레이어를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았고 이게 이제 생성자고 요거 생성자죠. 생성자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무인수 생성자죠. 얘는 인수 두 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이얼링 해주고 넘버 넣어주는 거고 컨버세이션 대화하는 메소드다. 이렇게 됐을 때 스마트폰 테스트 인자 클래스에서 뉴 스마트폰 하면서 얘는 뭘 불렀어요? 두 개짜리 이걸 불렀죠. 이게 생성자 오버로딩이죠. 정원호하고 갤럭시 노트 8에서 요거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객체가 스마트폰 객체 하나 생성되면 거기에 정원호가 들어갔고 갤럭시 노트 8 모델 그리고 요거를 가르치는 게 마이폰. 마이폰이란 참조 변수가 얘를 가르치게 되죠. 여기까지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폰 다이얼링. 근데 만약에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mp3 플레이어한테 가서 생성자를 무인수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mp3 플레이어 클래스에 가서. 근데 여기는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 가질 않죠. 자, 이런 객체를 가서 이제 필드나 메소드를 액세스하고자 할 때, 메소드를 호출하거나 필드를 읽거나 필드에다 값을 세팅하고자 할 때 이제 객체를 접근한다 그러는데 액세스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필드를 접근할 경우 객체 내부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냥 필드 이름만 적어주면 돼요. 지금 객체 내부에서 어떤 필드를 할 때 어떤 여기 필드가 하나 있고 어떤 메소드에서 요걸 액세스하고 할 때는 그 필드 이름만 하면 됩니다. 객체 내부에서는 상관없어요. 즉 그 시스템 아웃저 프린터링 유저네임 앤 모델 하면 유저네임 모델 그냥 적어주면 돼요. 그러나 외부 객체에서 똑같은 걸 접근하고자 할 때 다만 그때 이제 퍼블릭 접근지도 이제 선언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요 객체에 생성한 객체 이름과 필드 네임을 덧대로 같이 붙여주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즉 객체 내부에서 이렇게 부를 때는 유저네임 이렇게 모델 적어주면 되지만 객체 외부에서 이제 요걸 쓰겠다 그러면 myphone.username, myphone.model 이런 식으로 myphone 객체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 그래야 어떤 객체 필드냐는 걸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서 붙일 땐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자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이 모델을 붙일 때 우리가 어떤 모델명을 해줄 때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뉴하고 스마트폰 하면 스마트폰 객체가 만들어지죠. 뉴하고 스마트폰 하면 스마트폰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거 닷 모델 하면은 이제 그 모델 데이터를 일루어서 모델에서 액세스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놓으면은 뉴 스마트폰 해가지고 객체를 일단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객체의 모델 값에서 그 값을 읽어서 모델이라는 필드에다 저장하니까 모델 값에 저장되지만 요 객체는 나중에 절대 액세스할 수가 없어요. 왜? 객체만 생성했지 여기에 참조 변수 할당을 안 해줬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비지입니다. 일단 한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 액세스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비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참조 변수 선언해서 요걸 액세스하게 해주고 요걸 갖고 요걸 액세스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메소드 호출, 요 메소드 호출은 필드 접근하고 또 메소드 호출은 필드를 하는 거 동일하다. 그 인수가 필요 없는 경우든 인수가 필요한 경우든 간에 그 참조 변수 닷 메소드 네임하고 임수가 있으면 괄호를 치고 해주고 없으면 메소드 네임하고
빈 가루라도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비지 컬렉터 아까 얘기했죠. 이 가비지 컬렉터는 자바는 객체들이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객체들을 소멸시켜 가지고 그 공간을 다른 객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이걸 해주는 그 객체가 뭐냐면 가비지 컬렉션 객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erson AB, person 객체 AB를 잡고 이제 참조 변수 person을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 두 개를 선언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person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A에다가 할당시켜주고, 그다음 person 객체 또 하나 만들어서 성춘향을 만들어서 B에다가 할당 이렇게 했죠 처음에. 자 그리고 나서 B는 A 이랬어요. 즉 B에 A 참조 변수를 A 할당 B에다 할당을 한 얘기죠. 그럼 뭐예요? B가 여기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이걸 가르치게 됩니다. B의 참조 변수를 A로 바꿔버렸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도 이제 이걸 가르치되고 B도 이걸 가르치게 되죠. 얘는 가르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가비지입니다. 이건 액세스할 수가 이제 없어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뉴 펄슨 성춘향에서 또 만들어서 하면 돼. 그러면 또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성춘향이라 또 들어가요. 객체가 또 만들어진다. 이거는 어찌해도 액체할 방법이 이제 없습니다. 액세스 못해요. 이런 가비지가 생성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게 가비지 컬렉터예요. 그래서 시스템 클래스가 GC 가비지 컬렉터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system.gc 해가지고 가비지 컬렉션 동작을 요청을 프로그래머가 해도 좋은데 프로그래머가 이걸 했다고 해서 거기서 동작은 안 해요. 한참 지금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으면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하면 시스템 성능이 팍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사용을 시켜도 동작 안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만히 있다가 밤쯤 돼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럴 때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동작을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 이제 요 그림만 보면은 요것만 합시다. 가비지 컬렉션을 클래스 동작은 다음 시간에 하고 요 가비지 컬렉션을 한번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메인에서 스트링 뉴 스트링에서 굿이라는 걸 만들고 또 bad라는 걸 객체를 만들고 normal이라는 걸 만들어서 A, B, C에다 다 할당을 시켜줬죠. 그리고 A에는 null을 집어넣어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를 가르치고 있다가 null 해주니까 없어진 거죠. 그럼 이제 굿이 가비지가 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D에는 C를 넣었다. D에는 C를 넣기 때문에 이제 D가 이걸 가르치겠죠. 그리고 C에 null을 집으면 C가 null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 여기에서 만일 C에다 C만 넣고 요 D에다 C를 안 해줬으면 얘도 가비지가 될 뻔했죠. 그러나 이제 D가 얘를 가르치기 때문에 가비지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가비지가 생성됩니다. 코드 전체를 실행하고 나면 그럼 이제 요거는 나중에 가비지 컬렉터가 회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죠.